직경이 19mm인 노즐을 사용하여 노즐 압력 400kPa인 계기 압력으로 옥내 소화전을 방수하면 방수 속도는 약 몇 m/s인가? 자,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자, 방수 속도를 물어봤죠. 방수 속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리첼리의 식을 이용해서 자, 속도를 구하는 공식을 알 수 있어요. 자, V는 루트 EGH라는 우리 공식 알고 있죠? 예, 토리첼리의 식에서 루트 EGH. 그런데 여기서 이 H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건데 지금 문제에서 나온 값이 뭐가 나왔냐면 노즐에서의 압력이 400kPa로 나왔어요. 400kPa. 그러면 여기서 이 H 있죠? H 수두. 이 수두를 우리는 압력 수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루트 자, 이 G에다가 자, 압력 수두죠? 압력 수두. H는 감마분의 P인 거죠. 이게 압력 수두죠? H는 감마분의 P. 이 공식을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자, 2 곱하기 G는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 9.8 m/s 제곱 9.8 m/s 제곱 곱하기 자, 이제 이 감마라고 하는 값은 뭐예요? 감마는 물의 비중량이죠? 물의 비중량이니까 자, 여기서는 9.8 kN/s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물의 비중량. 자, 이제 P 압력이니까 압력이 지금 얼마라고요? 400kPa이죠? 400kPa이니까 이거는 400 kN/제곱미터가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kPa이 kN/제곱미터랑 같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계산해 주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이 값이 28.28 정도가 되네요. 28.28 나옵니다. 단위는 m/s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계산기로 계산하기 전에 이 9.8이라는 값은 약분대버리죠? 약분대버리니까 이제 루트 2 곱하기 400만 하셔도 돼요. 계산기 계산하실 때 약분돼버리니까. 어차피 정답은 28.28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중이 1.02인 유체에 어떤 물체를 넣었더니 95%가 잠겼다. 이 물체의 비중은 얼마인가?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비중이 자, 보세요. 자, 비중이 1.02인 자, 유체에 자, 어떤 물체를 넣었대요. 자, 어떤 물체를 넣었더니 이렇게 물체를 자, 이렇게 넣었더니 95%가 물에 잠긴 거예요. 95%가 자, 물에 잠겼어요. 나머지 5%는 물에 뜬 거죠. 자, 그때 이 물체의 비중은 얼마냐? 라는 걸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예요. 이 물체의 비중이 얼마인지. 자, 근데 우리 이런 공식이 하나 있어요. 물속에 잠긴 부피. 물속에 잠긴 부피는 물속에 다 잠긴 거예요. 물속에 잠겨 있는 이 부피는 자, 유체. 자, 기준이 되는 유체의 비중분의 이 물체의 비중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다시. 자, 유체에 잠긴 물체의 부피는 자, 이 유체, 기준이 되는 유체의 비중분의 이 물체의 비중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 물체의 비중 구하는 거죠? 이거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SS, 이 물체의 비중은 자, 유체의 비중에다가 뭐 곱해주면 돼요? 예, 유체에 잠긴 물의 부피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유체의 비중이 1.02라고 했죠? 1.02 곱하기 지금 95%가 물에 잠겼기 때문에 유체에 잠겼기 때문에 얼마 곱해준다? 0.95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퍼센트가 아닙니다. 0.95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체의 비중은 대략 0.969가 나옵니다. 0.969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물체에 해당하는 물체의 비중은
0.969.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에너지선입니다. 에너지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지금 자, 이렇게 관이 있다라고 칠게요. 자, 관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지금,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그러한 이제 관인데, 자, 왼쪽에 있는 관이 더 굵어요. 이것보다 굵고, 높이도 더 위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지금 지면이라고 할게요. 지면. 이거 지면이라고 할게요. 지면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에너지선이라고 하는 게, 표현을 해보면 이게 에너지선이에요, 이게. 자, 요게 지금 에너지선, EL, 에너지, 자, 선인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무엇을 표현할 거냐면은, 이 에너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자, 해보세요. 자, 지금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점이고, 자, 여기가 점이라고 칠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지금 바닥까지, 여기서부터 바닥까지가, 자, 이게 뭐냐면, 요게 위치 수도예요, 위치. 이 배관의 위치를 말하는 거죠. 자, 위치 수도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선을 하나 그릴 건데, 자, 어떤 선을 그릴 거냐면은, 해보세요. 자, 이러한 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수력 구배선이에요. 수력 구배선. 또는 수력 기울기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력 구배선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 수력 구배선 있죠? 여기까지가 이게 뭐냐면 이게 압력수도고요. 압력수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에너지선까지가 이게 속도수도예요. 속도수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똑같겠죠? 자, 여기 배관의 중심에서 지면까지 여기가 위치수도고요. 위치수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력 구배선까지가 여기 위치수도, 여기 압력수도죠. 압력수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속도수도가 돼요. 속도수도.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지금 여기보다 이쪽이 속도수도가 더 크죠? 왜 그런 거예요? 배관이 더 좁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여기보다 여기가 속도수도가 더 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볼게요. 지금 이게 바로 에너지선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자, 에너지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수력 구배선보다 압력수도만큼 위에 있다? 지금 수력 구배선이 이거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점선. 그래서 에너지선은 수력 구배선보다 속도수도만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력 구배선보다 속도수도만큼 위에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위치수도 아니고요. 압력수도 아니에요. 속도수도만큼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선인 거예요. 그럼 2번은 압력수도와 속도수도의 합이다? 아니죠. 에너지선은 속도수도, 압력수도, 위치수도의 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번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이 옳은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유체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자, 이상유체입니다. 이상유체와 반대가 되는 개념이 뭐죠? 이상유체와 반대인 것이 실제유체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이상유체라는 것이 있고 이 이상유체와 반대 개념이 뭐라고요? 실제유체죠. 실제유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제 유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체예요. 그리고 이상유체는 이상적인, 존재하지 않는 그런 유체죠. 이상적인 유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 유체 같은 경우는 자, 마찰이 존재하죠. 마찰 존재하고요. 그리고 얘는 압축성이 있습니다. 압축성. 그 다음에 얘는 점성도 갖고 있어요. 점성이 있어요. 점성.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상유체는 이상적인 유체란 말이에요. 이상적인 유체. 그래서 얘는 마찰이 없어요. 그리고 비압축성이에요.
비압축성. 그리고 점성도 없어요. 자, 점성이 없는 유체가 어디 있나요? 점성 있죠. 끈적끈적거리는 건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물 같은 경우도 점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상유체. 이상유체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거예요. 그럼 몇 번이 있나요? 바로 여기 있죠. 비압축성 유체로서 점성이 없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상유체를 설명한 내용이 되는 거죠. 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우리 보세요. 연력학 법칙은 연력학 제0법칙부터 3법칙까지 4가지 법칙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4가지 법칙. 자, 그 중에서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열은 스스로 차가운 물체에서 뜨거운 물체로 옮겨갈 수 없다. 맞죠? 이 열 같은 경우는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설명한 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열은 스스로 차가운 물체에서 뜨거운 물체로 이동할 수가 없다. 연력학 2법칙 맞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열을 완전히 일로 바꿀 수 있는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 그렇죠? 열을 완전히 100% 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열을 100% 일로 바꿀 수는 없는데 반대로 이를 100% 열로 바꿀 수는 있어요. 이걸 설명한 것이 마찬가지로 연력학 제2법칙인 거죠. 다음 3번. 제2종 연구기관은 만들 수 없다. 네, 이것도 연력학 제2법칙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4번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의 일종이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 이것은 연력학 제2법칙에서 설명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연력학 제1법칙이죠. 제1법칙에서 역설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연력학 제1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고속주행 시 타이어의 온도가 20도씨에서 80도씨로 상승하였다. 타이어의 최적이 변화하지 않고 타이어 내의 공기를 이상기체로 하였을 때 압력 상승은 약 몇 킬로파스칼인가? 단, 온도 20도씨에서의 게이지 압력은 0.183메가파스칼, 대기압은 101.3kPa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일단 타이어의 온도가 20도씨에서 80도씨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타이어의 최적은 변화하지 않았대요. 자, 타이어의 최적이 안 변했다? 부피가 안 변한 거죠? 자, 이것은 어떤 변화냐? 바로 정적 변화라는 거죠. 정적 변화. 그죠? 최적이 안 변한 거니까 정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어 내의 공기를 뭐 했다? 이상기체로 하였을 때 그때 압력 상승은 자, 몇 킬로파스칼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자, 어떠한 식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바로 이걸 볼 수 있죠. T1분의 P1 곱하기 V1은 T2분의 P2 곱하기 V2다. 이거죠. 우리 이거 볼 수 있는 거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정적 변화라고 했죠. 정적 변화. 자, 정적 변화라고 한 거는 V1과 V2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라는 거죠. 정적 변화니까. 부피가 안 변했다고요. 그러면 이 식에서 V1과 V2는 같은 값이니까 지울 수가 있어요. 같은 값이니까. 자, 그럼 결과적으로 남은 건 뭐냐? T1분의 P1은 T2분의 P2인 거예요. 그때 여기서 P1과 P2는 절대 압력을 말하는 거고요. T1과 T2는 절대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지금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식이 몇 도냐면 20도씨일 때. 그렇죠? 20도씨일 때를 말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식이 이제 80도씨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온도가 지금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걸 수 있냐? P1의 값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P1. 자, P1. 이게 어떤 압력이라고요? 절대 압력, 절대 압력. 그럼 절대 압력은 대기압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게이지 압력을 더해주는 거죠. 맞나요? 예,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계기압이니까
근데 지금 대기압이 얼마라고 해요? 대기압이 101.3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101.3 플러스 네, 게이지 압력이 0.183 메가파스칼이에요. 그럼 이걸 킬로파스칼로 바꾸면 얼마가 돼요? 183 킬로파스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P1이 얼마 나오냐? 284.3이 돼요. 284.3 킬로파스칼이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식을 이제 변형해서 우리가 어떠한 값을 구할 거냐면 바로 이 P2의 값을 구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압력 상승을 물어봤죠. 그 압력 상승을 물어봤으니까 결국 P2-P1을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압력 상승이니까 P2-P1. 그렇죠? 그럼 우리 P2를 구할 거예요. P2. 자, 이 식 잘 보세요. 자, P2는 바로 P1 곱하기 T1분의 T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식에서 P2는 P1 곱하기 T1분의 T2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P1은 284.3이고요. 곱하기 자, T1은 이게 어떤 온도라고요? 절대 온도. 근데 지금 T1은 20도씨일 때의 온도죠? 그러면 절대 온도니까 273 플러스 20이 되는 거죠. 그럼 T2는 80도씨일 때의 절대 온도니까 273 플러스 80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자, P2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대략 342.5가 돼요. 342.5 단위는 킬로파스칼. 그럼 구할 수 있죠. 압력 상승. 자, 압력 상승 얼마예요? P2가 342.5고요. P1이 284.3인 거죠? 예,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얼마 나오냐?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58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58 킬로파스칼. 그래서 압력 상승은 얼마다? 58 킬로파스칼이다. 예,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열전도 계수가 0.7인 5m 곱하기 6m 벽돌 벽의 안팎의 온도가 20도씨, 5도씨일 때 열 손실을 1kW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벽의 최소 두께는 몇 센티미터인가? 자, 보세요. 자, 이런 거죠. 자, 벽돌이 여기에 벽돌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게 벽돌이에요. 자, 벽돌에 요게 지금 안쪽입니다. 안과 밖이에요. 안과 자 밖인데 자 안쪽의 온도가 몇 도래요? 안쪽의 온도가 20도씨고요. 바깥의 온도가 5도씨래요. 5도씨. 자 그때 자 열 손실을 1kW 이하로 자 유지하기 위한 이 벽의 최소 두께를 물어본 거예요. 자 지금 뭐가 나왔어요? 열 전도 계수가 나온 거죠? 열 전도 계수. 그러니까 이건 전도와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전도열을 구하는 식이 있어요. 자, 전도열을 Q로 놓을게요. Q는 L분의 K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인 거죠. 예, 이게 바로 전도열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때 여기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바로 벽의 요 두께를 구하는 거예요. 두께. 그러면은 자, L은 Q분의 K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죠. 이 공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지금 열 손실을 1kW 이하로 한다고 했죠? 1kW. 근데 지금 여기 단위는 와트로 표현을 해야 돼요. 와트로. 그래서 1kW니까 1000W죠. 1000W. 그죠? 1000W가 되겠죠? 그다음 요 K는 지금 열 전도 개수를 말하는 건데 얼마로 나왔어요? 0.7로 나왔죠. 자, 곱하기 그다음 A는 이 벽의 면적이에요, 면적. 면적은 이제 여기 있죠. 5m 곱하기 6m. 그래서 5 곱하기 6이 되는 거예요. 벽 면적이에요. 자, 그리고 곱하기 자, 이 델타 T는 온도 차입니다. 온도 차. 자, 안과 밖의 온도 차예요. 몇 도 차이 나죠? 15도만큼 차이 나죠? 봤을 때는 20-5가 되겠네요. 이렇게 온도 차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자,
이게 얼마 나오냐? 이게 0.315 정도가 돼요. 0.315. 0.315. 근데 단위는 이게 미터입니다. 미터. 근데 문제에서는 센티미터로 물어봤죠? 예, 미터니까 센티미터로 바꿔주면 31.5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탱크에 비중이 0.8인 기름과 물이 들어있다. 벽면 AB에 작용하는 유체에 의한 힘은 약 몇 킬로뉴턴인가? 단, 벽면 AB의 폭은 1m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벽면 AB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이렇게 AB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물과 기름이 있는데 이 물과 기름에 의한 힘이 얼마이냐? 여기서 힘을 받겠죠. 물에 의해서도 힘을 받을 거고, 기름은 직접 닿진 않지만 기름에서 있는 압력에 의해서도 힘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기름에 의해서 여기에서의 압력을 P1으로 놓을게요. P1. 기름에 의해서 작용하는 압력 P1. 그리고 물에 의해서 작용하는 압력을 P2로 놓을게요. P2.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공식을 알아야 되냐면 지금 받는 힘이에요. 받는 힘. 이 벽면이 받는 힘 F를 구하려면 받는 압력에다가 직접 힘을 받는 면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받는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 되는 거죠. 면적. F는 PA. 이걸 이용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벽면의 면적 A는 우리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나왔으니까 답이. 지금 나왔으니까 여기 값이. 지금 이 벽면 AB는 지금 여기가 2m죠. 여기 2m죠.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 이 길이는 2√2가 돼요. 2√2. 그리고 지금 벽면 AB의 폭은 1m라고 했죠. 그러면 이 벽면의 길이에다가 폭을 곱하면 면적이 나오잖아요. 거기 곱해봐요. 곱하면 A는 2√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나요? 그럼 우리는 이제 피해 값만 구하면 되지, 피해 값. 그럼 여기서 이 피해 값은 또 어떻게 구하냐? 여기는 유체가 물도 있고 기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P1과 P2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물과 기름의 압력의 합을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P1과 P2를 구할 건데, 자, 이제 P1 같은 경우는 지금 기름의 비중이 0.8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공식 있었죠? 이런 공식. P는 감마 H라는 공식. 있죠? 압력 구하는 공식이죠? P는 감마 H. 자, 그러면 여기에서 P1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P1. 자, P1은 지금 물의 비중량이죠? 물의 비중량. 자, 물의 비중량이 얼마예요? 0.8 곱하기 9.8 kN per 세제곱미터인 거죠? 예, 그래서 물의 비중량에다가 이 기름의 비중을 곱하면 기름의 비중량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H는 몇 미터예요? 2m죠? 2m니까 2m만큼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P1의 값이 얼마 나오냐? 자, P1은 15,680이 돼요. 15,680.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죠. 그렇죠? 압력의 단위 뉴턴 퍼 제곱미터. 저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이제 P2. 자, P2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물인데 지금 이 물 같은 경우는 이 벽면과 직접 맞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벽면을 옆에서 수평으로 바라봤을 때 투영면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때 이 2m를 다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경계적이 이 경계에서 이 벽면의 중심까지의 수평거리까지가 그게 H인 거예요. 아까 기름 같은 경우는 이 벽면과 다 닿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m를 다 적용했지만 물 같은 경우는 이 벽면에 닿고 있기 때문에 이 벽면의 수평 투영면 있죠? 여기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그게 H인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에 의한 압력을 구할 때는 바로 9.8 kN/s 세제곱미터 있죠. 이건 물의 비중량이에요. 여기에다가 2m를 곱하는 것이 아니고요. 1m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거 중심까지의 거리 여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각각 구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얼마 나오냐면 이게 9,800이 나와요. 9,800 N/제곱미터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단위가 킬로뉴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뉴턴으로 바꿨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P1 플러스 P2의 값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P1이 15,680이고요. P2가 9,800인 거예요.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곱해주면, 더해주면 되겠죠? 자, 더해주면 되는데, 자, 더해주면 얼마 나오냐? 25,480이 나옵니다. 25,480.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가 킬로뉴턴이죠. 킬로뉴턴. 자, 킬로뉴턴이기 때문에 얘도 바꿔줄 거예요. 킬로뉴턴으로.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냐? 25.48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가 돼요.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벽면에 작용하는 압력이에요. 벽면에 가해지는 압력. 자, 그러면 자, 벽면 AB에 작용하는 유체에 의한 힘은 얼마냐? 힘 F는 압력 곱하기 면적이라고 했죠? 자, 압력이 얼마냐면은 25.48이에요. 25.48 곱하기 면적은 이거죠. 벽면의 면적 2루트 2. 이걸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한 72 정도가 나옵니다. 72. 단위는 킬로뉴턴이죠. 킬로뉴턴.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2번에 7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뉴턴의 점성 법칙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모두 짝지은 것은 저기 내용 보시면 세 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다 자, 세 개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옳게 설명한 것으로 짝지어진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뉴턴의 점성 법칙을 얘기를 하려면 이제 공식 하나가 떠올라야 되는데 자, 바로 자, 타우는 뮤 곱하기 du dy 이거죠. 맞나요? 이게 바로 뉴턴의 점성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공식인데 자, 일단 여기서 이 타우라는 것이 뭐냐? 타우가 요게 전단 응력이에요. 전단 응력이고요. 그 다음에 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뮤가 바로 점성 계수죠? 요게 점성 계수. 그 다음에 du dy 이게 뭐예요? 요게 뭐예요? du dy가 요게 속도 9배죠? 속도 9배 또는 속도 기울기라고도 해요. 속도 기울기. 자, 그럼 이 공식을 보면 자, 어떤 게 맞고 틀린지를 알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전단 응력은 점성 계수와 속도 기울기의 곱이다. 자, 전단 응력은 점성 계수와 속도 기울기의 곱이다. 어때요? 맞는 거죠? 수칙 그대로 맞죠? 그 다음에 나 보세요. 나. 전단 응력은 점성 계수에 비례한다. 전단 응력은 점성 계수에 비례한다. 그렇죠? 점성 계수가 2배면 전단 응력도 2배가 되겠죠? 비례한다? 맞는 거죠? 그 다음 다. 전단 응력은 속도 기울기에 반비례한다? 아니죠. 속도 기울기가 지금 이게 속도 기울기인데 속도 기울기가 2배면 전단 응력도 2배가 되겠죠. 그죠?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가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가와 나가 맞는 거죠.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성량 중 길이의 단위로 표시할 수 없는 것은 자, 지금 보기 중에서 길이의 단위로 표시할 수 없는 걸 찾는 겁니다. 자, 우리 길이의 단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센티미터도 있고 그다음 미터도 있고 이런 것도 있죠. 그죠? 뭐 킬로미터도 있을 거고 이렇게 미터의 단위로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자, 1번에 물의 밀도죠. 물의 밀도? 자, 밀도는 단위가 뭐예요? 밀도라고 하는 것은 체적당 질량이죠. 단위 체적당 질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예요. 그렇죠? 절대 단위로 표현했을 때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중력 단위로 바꾸면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4제곱미터인 거죠. 그죠? 예. 절대 단위일 때, 중력 단위일 때. 어때요? 길이의 단위 아니죠? 길이와는 무관하죠. 근데 이번에 자, 속도, 속도죠. 속도, 수도, 미터. 맞고요. 수차의 유효, 낙차도 거리니까 미터. 펌프의 전향정, 우리 미터로 표현했잖아요. 미터. 그렇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모두 길이의 단위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물의 밀도 같은 경우는 길이의 단위로 표현할 수가 없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분당 0.6 세제곱미터일 때 손실 수도가 7m인 관로를 통하여 10m 높이 위에 있는 저수조로 물을 이송하고자 한다. 펌프의 효율이 90%라고 할 때 펌프에 공급해야 하는 전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자, 지금 보시면 펌프에 공급해야 할 전력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P는 자, 에타분의 자, 감마 QHK죠. 이게 펌프의 동력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공식.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이제 대입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펌프의 효율이 90%라고 했죠. 90%니까 0.9가 들어가고요. 자, 감마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이제 물의 비중량이죠. 얼마예요? 9.8 kN per 세제곱미터죠. 곱하기. 그 다음에 Q는 자, 유량인데 지금 분당 0.6 세제곱미터라고 했죠? 분당.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유량의 단위가 무엇이냐? 세제곱미터 per 세크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제곱미터 per 세크예요. 그러면 여기는 0.6 세제곱미터 per 이 분을 초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60초가 되겠죠. 60초. 자, 곱하기. 자, 그 다음 전향정인데 지금 문제에서 손실 수도가 7m라고 했고 이 관로를 통해서 자, 10m 높이 위에 있는 저수조로 물을 올린다고 했죠? 그러면 전향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있는 낙차 실향정에다가 손실 수도까지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더해줘서 17m가 들어가는 겁니다. 17m. 그렇게. 자, 그리고 이제 전달 개수 같은 경우는 문제에 안 나왔죠. 안 나왔으니까 전달 개수는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값을 이제 계산하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1.85 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단위는 킬로와트고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표준기압 40도씨인 공기 속에서 어떤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때 음속은 대략 얼마인가? 단, 공기의 비열비는 1.4, 기체 상수는 287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음속입니다. 음속. 소리의 속도죠. 음속을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도 기본적인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음속입니다. 음속. 음속 C는 루트 K 곱하기 R 곱하기 T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음속 구하는 공식이에요. 루트 KRT입니다. KRT. 자,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이제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K라고 하는 값은 비열비죠. 비열비가 1.4라고 했고요. 1.4 곱하기 자, R은 기체 상수입니다. 기체 상수인데 이때 기체 상수의 단위가 줄 퍼 킬로그램 켈빈입니다. 그대로 이 값을 대입하시면 돼요. 단위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287 줄 퍼 킬로그램 켈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T는 절대 온도인데 지금 온도가 몇 도라고 했어요? 공기 속의 온도가 40도씨라고 했죠. 이게 섭씨 온도로 나왔으니까 절대 온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273 플러스 40이 되는 거죠.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음속은 대략적으로 354.63이 나옵니다.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정답은 2번의 정답이 있죠. 2번에 354 정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름 0.4m인 관에 물이 초당 0.5 세제곱미터로 흐를 때 길이 300m에 대한 동력 손실은
60kW였다. 이때 관 마찰계수 F는 약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좀 복잡하게 이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관 마찰계수 F를 구하는 거죠. 마찰계수 F.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서 이 마찰계수가 들어가 있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데, 자, 그게 어떤 공식이냐? 바로 그 달시 바이스바의 식 있죠. H는 EGD분의 FL V제곱이라는 공식. 그렇죠? 여기에 바로 관 마찰계수가 있어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값들이 있잖아요. 알아야 될 값들. 자, 어차피 G라는 값은 중력 가속도예요. 9.8 알고 있죠? D는 자 관의 지름이니까 알고 있죠? F는 우리가 구해줘야 될 값이고요. L은 관의 길이 300 나왔죠? V는 유속입니다. 안 나왔죠? 자, 보세요. 우리는 요 V의 값을 먼저 구해야 되고요. V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 H 있죠? H 수두. 요 H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이 두 개의 값을 구해야 이 공식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유속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유속. 자, 첫 번째로 자, 유속 자, V를 구할 거예요. V를.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 지금 관의 지름이 나왔고 유량 나왔죠?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자, Q는 A 곱하기 V죠? 예. 최적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에요. 그러면 유속 V는 단면적분의 유량으로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일단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이 0.4m니까 0.4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량은 여기 나왔죠? 초당 0.5라고 나왔으니까 0.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유속은 얼마냐, 유속은 계산하면 돼요. 대략 3.98 정도 되네요. 3.98m/s. 자, 일단 우리 유속은 구했어요. 이제 요 수두를 구할 건데 이 수두는 어떤 걸로 구할 거냐면 지금 동력 손실이 60kW라고 했죠? 이 동력 손실을 이용해서 요 H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두 번째. 자, 수두 또는 뭐 전향정 H를 이제 구해 보도록 하죠. H. 자, 어떤 공식이냐? 자, P는 펌프의 동력 구하는 공식이죠. P는 에타분의 감마 QHK입니다. K.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 전달 계수가 안 나왔죠? 어딜 봐도 안 나왔잖아요? 무시하세요. 무시. 예, 무시하세요. 자, 우리가 구할 게 뭐라고요? H. H를 구할 거예요, H. 그럼 H는 감마 Q분의 P 곱하기 에타가 되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봤더니 지금 이 문제에서 또 펌프의 효율도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잖아요. 무시해버려요. 무시. 안 나온 것들은 무시. 이렇게. 그럼 이것만 이용해주면 돼요. 이것만. 자, 그러면 이 감마는 이제 물의 비중량이니까 9.8로 놓으시면 되고요. 9.8. 그 다음 Q는 어디 있어요? Q가 여기 있죠. 0.5 세제곱미터/s. 그래서 여기는 0.5를 대입하시면 돼요. 0.5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동력이 얼마라고요? 동력 손실이 60kW래요. 60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60. 단위가 킬로와트니까 이게 킬로와트. 자, 이렇게 해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 한 12.24 정도 나와요. 12.24m 나오겠죠. 이렇게. 자, 우리 유속 구했죠? 자, 유속 구했어요. 3.98m/s. 그 다음에 수도 구했죠? 12.24m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공식을 이용해서 관 마찰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구할게. 자, 관 마찰계수예요.
F를 구할 거예요. 그럼 저 식을 변형해주겠지, 변형. 변형해주면 F는 뭐가 되냐? L분의, V제곱분의 EGDH가 됩니다. 예. 이 식을 변형하면 됩니다. F는 이런 식이 나와요. 자, 대입을 해볼게요. 자, L은 300m. 자, 유속은 3.98 나왔죠? 3.98의 제곱. 자, 분의 2 곱하기, G는 중력 가속도 9.8 m/s 제곱 곱하기, D는 관의 직경입니다. 0.4m 곱하기 수두는 12.24 나왔죠? 12.24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자, 이 값은 이제 대략적으로 0.02 정도가 나옵니다. 0.02. 그래서 관 마찰 계수는 얼마다? 0.02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H1은 120mm, H2는 180mm, H3는 100mm일 때 A에서의 압력과 B에서의 압력의 차이를 구하면 단 AB 속의 액체는 물이고 차압 액주계에서의 중간 액체는 수은, 비중이 13.6인 수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A와 B에서의 압력차를 구하는 거예요. PA 빼기 PB. 그렇죠? 근데 지금 A가 B보다 더 아래쪽에 있죠? 아래에 있으니까 당연히 A에서의 압력이 더 크겠죠? 이건 기초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자, PA 빼기 PB를 구할 건데, 자,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기준이 되고 있는 점을 잡을 거예요. 자,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여기를 잡으시면 되죠, 여기를 잡으면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같은 유체죠? 같은 유체이면서 높이도 똑같아요. 그럼 여기는 서로 상쇄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여기는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어디를 볼 거냐? 이 점과 이 점에서의 압력을 비교할 거예요. 자, 지금 높이가 어때요? 높이가 동일하죠? 동일하니까 이 점과 이 점에서의 압력은 똑같을 거라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식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왼쪽에 있는 지점에서의 압력을 구해볼까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지금 A 지점의 압력 PA가 되겠죠? PA가 되고요. 자, 지금 여기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밑으로 내려오면 압력은 플러스, 위로 올라가면 압력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A에서 A 지점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식을 만들려면 자,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되겠죠? P는 감마 H라는 거. 그렇죠? P는 감마 H. 이걸 알아셔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감마 1이죠. H1이죠. 그러면 감마 1 H1이 됩니다. 이렇게. 압력, 그거는 공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지점에서의 또 압력을 구해보죠. 자, PB에서 시작할게요. B에서. 자, PB입니다. PB. 자, 또 아래로 내려와야 되죠. 지금 여기 이 점이니까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그럼 여기부터 보죠. 여기부터. 자, H2. 높이는 H2고 비중량은 감마2예요. 자, 그러면 플러스 감마2 H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비중량이 감마3고 높이가 H3예요. 그러면 플러스 감마3 H3인 거죠. 근데 뭐라고요? 압력이 똑같다고요. 같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PA 빼기 PB를 구하는 거니까 자, PB를 좌변으로 넘기면 돼요. 그러면 PA 빼기 PB는 얘 넘어오면 되겠죠? 넘어오세요. 그럼 마이너스 감마1 H1 플러스 감마2 H2 플러스 감마3 H3가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자, 근데 지금 감마1과 감마3는 이게 물이니까 우리 물의 비중량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감마2 같은 경우는 수은이에요, 수은. 비중이 13.6이 수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마2는 비중량이 달라요. 별도로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보죠. 자, 여기다 바로 그냥 식을 넣을게요. 자, 교재에는 요 감마2를 별도로 구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냥 감마2에다가 식으로 바로 넣어버릴게요. 자, 보세요. 마이너스, 자, 감마1이죠? 물의 비중량입니다. 9.8. 단위는 생략할게요. 단위 생략. 곱하기 H1이 지금 120mm죠. 그럼 미터로 환산하면 0.12가 되는 거죠. 0.12. 자, 플러스. 자, 감마2는 수은의 비중량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수은의 비중량을 구하려면 수은의 비중에다가 물의 비중량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13.6 곱하기 9.8인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수은의 비중량입니다. 비중량. 자, 여기에다 곱하기 H2는 180mm니까 0.18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다음 아래 쓸게요. 플러스 감마3는 물이죠. 물이니까 9.8이고요. 곱하기 H3가 100mm니까 0.1m가 되는 거네요. 이렇게. 위에 쓸까요? 위로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9.8 곱하기 0.1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오늘 식을 지금 3개 쓴 거예요. 이거 감마1 H1, 감마2 H2, 감마3 H3 이렇게 된 거예요. 대단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대략적으로 23.8이 돼요. 23.8이 나오고요. 단위는 뭐 kNm/제곱미터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단위가 전부 다 kPa로 나와 있죠. kPa. 그런데 요 kNm/제곱미터가 이게 kPa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 정답은 23.8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름 40cm인 소방용 배관에 물이 80kg/s로 흐르고 있다면 물의 유속은 얼마인가? 자,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그 배관의 지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자, 물의 흐르는 물의 양이 나왔는데 지금 80kg/s로 나왔단 말이에요. kg/s다. 그럼 이거는 뭐의 단위죠? kg/s? 이걸 아셔야 돼요. kg/s다? 아, 이것은 질량 유량이구나. 그죠? 질량 유량. 그래서 우리는 질량 유량을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 돼요. 질량 유량. 자, 그러면 우리 질량 유량 같은 경우는 이걸 m바로 표시를 하는데, 그죠? 일반적으로. 자, m바는 A 곱하기 V 곱하기. 자, AV가 뭐예요? AV는 최적 유량이죠? 최적 유량에다가 밀도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질량 유량이죠. 밀도를 곱해주면 AV로 질량 유량입니다. 근데 뭘 구하는 거라고요? 물의 유속을 구하래요. 물의 유속. 자, 물의 유속. 그러니까 V를 구하는 거죠. V. 그렇죠? 네, V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식을 변형을 해보면 자, V는 A 곱하기 로분의 M 바가 돼요. 이렇게. 이거 어렵지 않죠, 이거는? V는 A 로분의 M 바다. 네. 이제 대입만 하면 돼요, 대입만. 자, 대입을 해보죠. 자, A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배관의 단면적이에요. 근데 지금 지름이 나왔으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40cm면 0.4m죠. 그렇죠? 0.4의 제곱입니다. 단면적. 자, 곱하기. 자, 로우입니다, 로우. 지금 물이 흐르고 있죠, 물이. 그럼 물의 밀도죠. 물의 밀도 1000. 물의 밀도 1000. 1000이죠, 1000. 맞나요? 1000? 그리고, 자, 질량 유량이 80. kg/s. 이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자,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 자, 얼마 나오냐? 대략적으로, 네, 0.64. 그랬을까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대략적으로 한 0.64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뭐, 단위는 이제 나왔죠? 미터/s.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동 형태를 갖는 파이프 입구 영역의 유동에서 자, 부차적 손실 계수가 가장 큰 것은 부차적 손실 계수가 가장 큰 것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암기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제 그림이 이제 날카로운 모서리, 그죠?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고요. 그 다음 약간 둥근 모서리예요, 얘가. 약간 둥근 모서리. 그리고 이제 잘 다듬어진, 뭐 별 차이는 없지만 잘 다듬어져 있는 모서리예요. 그리고 돌출 입구,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돌출된 입구예요. 자, 이 중에서 부차적인 손실 계수가 가장 큰 거죠. 손실이 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딱 직관적으로 딱 봐도 누가 제일 클 것 같아요? 딱 그림상 딱 봐도 이거겠죠, 돌출. 여기 딱 봐도 어때요, 지금? 상당히 거칠잖아요, 지금 생긴 게. 그죠? 정답 이거 4번이에요, 4번. 돌출 입구. 딱 봐도. 손실이니까, 손실. 여기서 지금 손실이 가장 클 거라고 딱 보였잖아요, 생긴 것 자체가. 자, 그런데 이거를 수치화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수치화로 해보면, 이 날카로운 모서리 같은 경우는, 부차적 손실 계수가 한 0.5 정도가 돼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0.5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약간 둥근 모서리는, 자, 날카로운 모서리보다는 손실이 좀 적겠죠? 이렇게 둥그러져 있으니까, 모진 것보다. 그러면 얘는 한 0.2 정도가 돼요. 0.2 정도. 자, 그리고 잘 다듬어진 모서리는 아까 둥근 모서리보다 잘 다듬어져 있잖아요. 잘 다듬어져 있다고요. 부드럽게. 얘는 한 0.04 정도가 돼요. 0.04. 근데 지금 얘는 보세요. 돌출되어 있죠. 지금 상당히 지금 딱 그 유동만 딱 봐도 되게 거칠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돌출 입구는 한 0.8 정도가 돼요. 0.8. 그래서 요 네 개의 그 유동 중에서 부차적 손실 계수가 가장 큰 것은 바로 돌출 입구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도 돌출 입구가 제일 크겠죠, 손실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카르노 사이클이 1000켈빈의 고온 열원과 400켈빈의 저온 열원 사이에서 작동할 때 사이클의 열 효율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공식만 하나 알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 구하는 게 사이클의 열 효율. 자, 사이클의 열 효율을 물어봤어요. 에타는 1 마이너스 고온분의 저온으로 구하면 돼요. 고온분의 저온. 1 마이너스 고온분의 저온.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절대 온도니까 지금 문제에 나온 것도 다 절대 온도로 나와 있죠? 절대 온도로.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자, 고온의 열원이 1000켈빈이에요. 1000이죠? 1000. 그 다음 저온 열원은 400켈빈이래요. 400.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0.6이 됩니다. 0.6.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다 퍼센트로 100분위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60%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이 공식 어떤 공식이에요? 사이클의 열 효율 구하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정답은 3번에 60%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름이 30cm인 원관 속에 유체가 초당 0.03세제곱미터의 유량으로 흐르고 있다. 이 유체의 동점선 계수가 1.0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일 때 유체의 흐름은 어떤 상태인가? 자, 보세요. 자, 지금 1번에 비정상류, 측류, 천이유동, 난류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유체의 흐름을 판단할 때는 바로 레이놀주스의 값에 따라서 유체 유동을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죠. 레이놀주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레이놀주스 같은 경우는 자, 뮤분의 dv 로우예요. 맞나요? 이게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점선 계수가 나온 것이 아니라 동점선 계수로 나왔단 말이에요. 동점선 계수. 그렇죠? 그러니까 동점선 계수 나왔으니까 이 식을 조금 변형하면 바로 뉴분의 뉴입니다. 뉴분의 dv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레이놀즈수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레이놀즈수는 지금 동점선 계수죠? 동점선 계수가 여기 나왔어요. 1.0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 D는, 자, D는 지름이죠, 지름. 30cm니까 0.3m가 되겠네요. 그렇죠? 0.3m. 자, 곱하기, 자, 유속인데, 자, 유속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속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유속을 구해줘야겠죠? 이제 유속을 구할 건데, 여기서, 이 유속은 단면적분의 유량으로 구할 수 있죠. 그쵸? 단면적분의 유량으로. 근데 지금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파이 곱하기 d제곱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유량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래서 나누지 않고 직접 식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저는 직접 어차피 계산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해볼게요.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이 30cm니까 0.3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유량은 0.003이래요. 0.003이에요. 이렇게. 그냥 유속을 그냥 이 식에다 바로 넣을 거예요. 이렇게 대입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대략 12,707이래요. 12,707 정도가 돼요. 이렇게. 레이놀즈수가. 그런데 이 레이놀즈수가 지금 4,100보다 어때요? 크죠? 그쵸? 4,100보다 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4,100이 아니라 4,000. 4,000보다 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유체의 흐름은 무엇이다? 난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놀즈수로 우리는 유체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4,000보다 크기 때문에 난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의 난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떤 펌프의 회전수는 변동이 없고 유량과 양정을 각각 2배로 하면 비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비속도의 공식을 물어본 거예요. 비속도의 공식. 자, 그러면 자, 비속도, 비교 회전도라고도 하는데 요 비속도 NS는 N 곱하기 공식 암기하셔야 돼요. N 곱하기 자, N분의 H의 4분의 3제곱이죠. 자, 분의 루트 Q가 되는 거죠. Q.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의 조건에서 자, 회전수는 변동이 없대요. 이 회전수가 변동이 없대요. 근데 유량과 양정은 각각 2배로 한대요. 2배. 유량과 양정을. 자, 그럼 유량이 Q고 양정이 H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비속도 NS를 이거를 이제 프라임으로 할게요. 프라임. NS 프라임으로 할게요.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지금 회전수는 변동이 없어요. 똑같이 N이에요. 자, 그런데 N분의 자, 양정을 몇 배 했다고 양정? 양정을 2배로 했대요. 양정을 2배. 그러면 이 H가 되겠죠? 이 H의 4분의 3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유량도 마찬가지로 2배로 했대요. 2배. 유량도 이렇게 자, 2배로 한 거예요. 2배로. 자, 그럼 여기서 식을 조금 변형을 해볼 건데 자, 어떻게 변형하는지 보세요. 지금 여기 2배로 한 값이 있죠. 2배. 2배로 한 값을 앞으로 따로 뺄 거예요. 앞으로 빼면 얼마가 되나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얘는 2는 여기 지금 4분의 3이라는 거듭제곱이 있죠. 그러면 2에 4분의 3제곱이 있는 거고요. 맞죠? 여기 2는 루트죠. 루트 안에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루트라고 하는 게 어떤 수의 2분의 1제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의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2가 2의 2분의 1제곱인 거니까.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식만 뒤로 쓰면 돼요. n 곱하기
n 곱하기 자 n분의 h의 4분의 3제곱이 되고요. 루트 q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남은 것, 요거 빼고 남은 것들만 뒤에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식은 뭐예요? ns죠, ns. 네, 그냥 ns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할 거는 뭐냐? 요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제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그 지수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이게 밑이 똑같죠? 밑이 똑같으니까 분자에 있는 값에서 분모에 있는 값을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는 거예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분자에 있는 거에서 분모에 있는 거를 빼주면 돼요. 지수법칙. 그러면 요 2라고 하는 값은 이제 그 분모를 통분해주면은 2분의 1은 요게 4분의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4분의 2. 그러면 2에 4분의 2 빼기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유량과 양적만 2배로 하면 처음 비속도의 몇 배다? 2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제트기의 공기 흡입량은 80kg/s이고 연료 흡입량이 2kg/s일 때 제트기의 추진력은 25,000N이다. 이 경우 제트기의 배기 속도는 얼마인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생소하실 거예요. 배기 속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배기 속도. 이런 문제는 출제가 된 적이 없었죠. 그렇죠? 자, 생소하실 건데 자, 이제 이번 시험, 이번 그 출제된 이후로는 전부 다 이게 관연도 기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배기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배기 속도. 자, 그러면 이제 배기 속도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자, 배기 속도는 이제 V2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자, 표시할 거예요. V2. 요게 배기 속도를 쓸 건데 배기 속도는 m분의 F입니다. 이제 암기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배기 속도 구하는 공식이에요. m분의 F입니다.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흡입, 질량, 유량입니다. 흡입하는 질량, 유량을 말하는 거고요. F는 바로 추진력이에요, 추진력.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자, 질량, 유량의 값이 얼마냐? 공기 흡입량이 80kg/s고요. 자, 연료 흡입량이 2kg/s죠? 그 두 개의 값을 더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질량, 유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0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공기 흡입량 플러스 연료 흡입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력은 25,000이라고 했죠? 25,000이 돼요. 25,000. 이렇게. 끝이에요.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아시면 돼요. 공식. 배기 속도. 제트기의 배기 속도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거.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304.88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제트기의 속도 있죠. 이 시속 뭐 1200km다. 요거는 크게 의미 없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트기의 배기 속도는 추진력을 질량, 유량, 즉 공기 흡입량과 그리고 연료 흡입량의 합으로 나눠주면 배기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공식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